자, 그 다음에 형식에 따른 분류. 요 분류할 때 보시면 기능에 따라서 무엇과 무엇으로 나눠져요. 기능에 따라서 사실의 등기와 무엇 권리의 등기로 나눠지더라 이겁니다. 맞아요? 그 다음에 등기는 무엇에 따라서 그 내용에 따라서 무엇으로 나눠진다? 기입등기. 그 다음 기입등기, 변경등기, 경정등기, 말소등기, 회복등기, 또 하나 멸실등기. 이렇게 나눠지더라 이겁니다. 저기 써있는 거. 맞아요? 그 다음에 등기는 무엇에 따라서 기입하는 무엇? 형식에 따라서 기입하는 형식에 따라서 무엇과 무엇으로 나눠진다? 주등기라는 거하고 부기등기로 나눠져요. 그 다음에 이제 다음 주에 할 것은 뭐냐면 등기는 무엇에 따라서 그 효력에 따라서 무엇과 무엇으로 나눠지냐면 종국 등기와 또 무엇으로 나눠진다? 가등기로 구별되더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제가 2장 3장을 말씀드렸었죠. 5장은 무엇을 공부하는 거냐면 5장에서는 뭐를 공부하냐면은 소유권하고 소유권 이외의 권리에 관한 거를 공부하는 거고요. 4장에서는 저걸 공부하는 거예요. 즉 4장에서는 뭐를 공부하는 것이다? 얘네들을 공부하는 것이 몇 장이다? 4장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4장 내용을 지금 우리 하고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당연히 어려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려우신 분들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다 이해하시려고 하면 힘들어지니까 기입등기는 보존 이전 설정이잖아. 근데 변경, 경정, 말소, 멸실, 회복에 대한 정의만 알고 있어도 된다. 이거 정의만 알고 있어도. 그죠? 처음부터 너무 많은 걸 알라고 하면 힘드세요, 사실은. 사실 힘든데 어차피 뭐 이게 뭐 11월, 12월하고 1월, 2월하고 3월, 4월하고 되게 반복적이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 이제 공부가 되신 분들은 1, 2월 달 수업만 잘 들어도 거의 한 8, 90% 커버가 돼요. 그러면 이제 3, 4월 또 들으면 이제 5, 6월에 지겨워지거든. 똑같은 내용 또 하니까. 이제 말씀드렸죠? 똑같은 내용 또 하더라도 앉아있는 사람들이 합격한다고. 그러니까 하루에 우리가 여기서 3시간을 나오고 4시간을 나오잖아요. 그거를 아깝게 생각하시면 절대 못 붙어요. 절대 못 붙는다고. 만약에 지겨우면 내용을 알면 같이 속으로 이렇게 막 말하면서 하면 되잖아. 하루에 여러분들이 3시간을 저기 도서실에 들어가가지고 3시간 공부하면 과연 몇 장이나 나가겠냐고. 졸리면 자야죠. 옆에 사람이 차 마시자 그러면 또 차도 마셔줘야지. 핸드폰 틀었더니 또 특보가 떴어 또. 속보가 떴어. 뭔가 또 검색하다 보면 3, 40분 지나잖아. 차라리 3시간 동안 집중해서 듣는 게 훨 낫다는 거예요. 3시간. 자, 지금부터 이제 뭐를 가냐면 주등기와 부기등기를 가는데 분명히 얘는 아까 수업 마무리 할 때 얘는 등기법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알아야만 알 수 있는 내용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맞죠? 그죠? 알아야죠, 당연히. 알아야지, 그럼. 등기가, 아니, 그럼 뭐, 등기가 아니라고 이거 몰라야 되나? 똑같이. 학교는 뭐하러 공부해요? 학교는 잘한다고 뭐, 땅 잘 사나? 물론 분석할 수 있겠지. 근데 그거랑 또 별개죠. 부동산은 또, 감이라는 게 또 있어야 돼. 그렇지 않을까요? 이론적인 것만 갖고 할 수 있나? 안 되지. 감이라는 게 있어요. 감도 있어야 되고 운도 좀 따라야 되고. 예전에 그 용인에 어떤 여학생이 있는데 그 사람은 잘 돼? 그러면 자기는 잘 된대. 한 달에 1,000만 원 이상씩 번대요.
자기가 버는 것만 사장 말고 넌 무슨 재주냐? 어떤 사람이 들어왔는데 한 뭐 10억, 20억을 갖고 들어왔대요. 근데 그 사람 한 사람으로 인해서 또 100억을 갖고 있는 사람이 연결이 되는 거잖아. 그런 사람도 두 사람, 세 사람만 해놓으면 뭐 그냥 그 굴러 들어온 거야. 자기네 사무실에 문 열고 들어온 거예요. 문 닫아놨더니. 근데 그 사람이 다른 사람을 물고 오는 거야. 한 달에 1,000만 원씩 찍는데 남들은 하루에 한 건도, 한 달에 한두 건도 못 하는데 자기는 1,000만 원 이상 번대. 그러니까 자기가 1,000만 원이면 사장은 더 버는 거잖아. 그러니까 그런 운도 좀 있어야 돼. 가만히 있는데 굴러 들어온 거지. 돈 있는 사람이. 용이네. 뭐 좋은 거 있냐 해가지고. 그러다 보면 하나 이렇게 거래되면 여러 개. 그때 당시에는 뭐가 유행했냐면은 그 전에 찍기, 소위 찍기. 찍기 먼저 아시죠? 사서 등기하기 전에 붙여서 파는 거. 그걸 찍기라 그래. 그렇게 해서도 많이 벌고. 근데 지금은 찍기 하면 다 망할 거라면? 그렇잖아요. 누가 사. 이제 그런 것도 있었고. 알아야 됩니다. 저도 뭐 알아? 사실을 듣기, 권리 듣기 뭘 알아? 등기부 보면 되지 이렇게. 이게 지목은 뭐고 이런 게. 그렇잖아요. 근데 시험이니까 공부를 해야 돼. 학개론도 그렇고 민법도 그렇고 공법도 그렇고. 공법 같은 경우는 주로 이제 컨설팅하는 사람들이라든지 그런 사람들이 좀 많이 봐야지. 뭐 중개 하시는 분들이 뭐 물론 알면 좋죠. 근데 뭐 그거에 대한 세부적인 것을 알기 쉽지 않지. 지적법 뭐하러? 지적법 안 해도 돼요. 측량하고 싶으면 공사 가서 측량해달라면 돼. 그렇잖아요. 근데 기본적인 내용만 알고 있어요. 어차피 시험이라는 게 통과를 하기 위한 기본적인 내용을 알아야 되는 거기 때문에. 자, 이제 봅니다. 주등기라고 하는 것은 독립된 번호를 이용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무엇이다? 주등기. 독립된 번호를 사용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주등기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가는 거예요. 이렇게 1, 2, 3 이런 식으로. 근데 부기등기라고 하는 것은 독립된 번호를 사용하지 못해요. 독립된 번호를 사용하지 못하고 주등기에 부기에서 쓰는 거야. -1, -2 이런 식으로. 이렇게 1-1, 1-2 이런 식으로 쓰는 것이 바로 뭐냐면 부기등기인데, 그럼 부기등기를 우리가 하는 이유는 뭐냐 이거. 그게 중요한 거죠. 부기등기를 우리가 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 이거죠. 부기등기라고 하는 것은 주등기하고 부기등기는 이 주등기하고 동일한 순위를 주등기와 동일한 순위를 확보하고자 보유하고자 하는 것이 바로 무엇이다? 부기등기다 이겁니다. 그래서 부기등기 순위는 무엇에 의한다? 주등기 순위에 의하는 거야. 동순이라는 소리예요. 응? 그래서 이 부기등기 순위는 무엇에 의하냐면 주등기 무엇에 의한다? 주등기 순위에 의한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럼 부기등기 상호간의 순위는 어떻게 될까? 부기등기 상호간의 순위는 먼저 한 놈이 우선순위가 되는 거니까 등기한 순서에 의하더라 이렇게. 등기한 순서. 상호간의 순위는 등기한 무엇에 의한다? 등기한 순서에 의하더라. 그러니까 얘하고 순위를 나열하면 얘가 선순위고 얘가 후순위가, 얘가 먼저 했으니까 1-1이고 그 다음에 했으니까 1-2가 아니겠냐 이거죠. 자, 그리고 부기등기는 등기관이 자기가 마음대로 부기등기 할 수 없어요. 반드시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것에 한해서만. 얘는 결과적으로 부기등기는 법률에서 규정한 것에 대해서만 부기등기를 할 수가 있어요. 등기는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그러면 다시 얘가 있어야만 얘가 있을 수 있죠. 얘가 있어야만 얘가 존재할 수 있더라 이겁니다. 얘가 없는 상태에서 얘만 존재할 수가 없어요. 반드시 얘가 있어야만 얘가 있을 수 있더라 이겁니다. 그죠? 그러면 얘가 무엇이 되면, 주등기가 무엇이 되면, 말소가 되면 얘는 살아남지 못하겠죠. 얘도 자동적으로 어떻게 되는 거야? 말소가 되는 거야. 누가 죽인다? 직권으로 말소를 합니다. 직권으로. 주등기가 말소가 되면 부기등기는 어떻게 된다? 직권으로 말소가 되는 거야. 그러면
주등기가 있고 밑에 부기등기가 있어요. 말소를 뭐만 말소시키면 돼요? 주등기만 말소시키면 돼요. 그럼 알아서 부기등기는 죽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요게 이 내용이 주등기하고 부기등기의 무엇이다? 차이점이에요. 그리고 핵심 인정 이런 것들. 자, 그리고 아직 등기법을 어느 정도 알아야만 알 수 있는데 이 주등기, 부기등기는 소유권을 목적으로 하면 주, 소유권을 목적으로 하면 주, 소유권 이외의 권리를 목적으로 하면 부기. 요게 핵심입니다. 네? 소유권을 목적으로 하면 주등기로 이루어지고 소유권 이외의 권리를 목적으로 하면 부기로 가요. 그러면 기입등기에 보존이라는 거 있었죠. 보존. 자, 소유권 보존 등기는 주등기로만 간다. OX. 소유권 보존 등기는 주등기다. 맞죠? 처음으로 올리잖아. 처음으로 올리는데, 갑구에 올리는데 부기를 올릴 수가 없지. 맞아요? 얘하고 비교할 게 없어. 뭐 지상권 보존이다 이런 말이 없잖아요. 전세권 보존 없잖아. 자, 그러면 소유권 이전 될 수 있나요? 소유권 이전 등기는 주등기가 되는 거야. 소유권을 무엇하는 것 이전 등기할 때는 어떻게 간다? 주등기로. 아까 기억나실 거 이렇게 있으면 2번 해가지고 제가 아까 소유권 이전이라고 썼잖아. 1번이 소유권 보존이면 그리고 그러면 소유권만 이전되는 것이 아니라 1번에 지상권 설정 A가 있으면 1- 얼마? 1-1의 지상권 이전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소유권이 이전이 되는 것은 주, 소유권 이외의 권리를 이전할 때는 무엇? 부기 이렇게 가는 거야. 소유권 이외의 권리를 무엇할 땐 이전 등기할 때는 어떻게 간다? 부기 등기로 간다 이겁니다. 자, 소유권을 목적으로 하면 주라 그랬어요. 그러면 이 소유권의 저당권 등기 가능하나요? 저당권 설정? 가능하죠. 갑구에 한다, 을구에 한다? 을구의 주등기로. 그러면 소유권 이외의 권리, 이 소유권 이외의 권리를 목적으로 하는 무엇? 저당권도 가능한데 여기서 말하는 소유권 이외의 권리라고 하는 것은 지상권하고 무엇이다? 전세권이야. 그러니까 지상권과 전세권을 목적으로 하는 저당권의 등기는 을구의 부기 등기로 간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냐면 얘가 지금 을구인데 1번에 저당권 설정 저당권자 A, 2번에 전세권 설정 전세권자 B, 2-1에 저당권 설정 C 이렇게 되어 있다라고 하면 저 1은 뭐예요? 저 1, 위에 1은 저 위에 1은 소유권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고 밑에 2-1은 전세권을 목적으로 하는 저당권이더라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 저당권하고 이 저당권은 개념이 틀린 거죠. 얘는 소유권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고 얘는 무엇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다? 전세권을 목적으로 하는 거야. 그래서 전세권을 목적으로 하는 거니까 부기로 가는 거예요. 소유권을 목적으로 하면 주가 되는 것이고 항상 주등기하고 부기등기 기본은 소유권을 목적으로 하면 주, 소유권 이외의 권리를 목적으로 하면 부기, 이게 항상 머릿속에 있어야 되는. 그럼 쉽게 구별할 수가 있잖아.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이 소유권에 대해서 가압류 가처분할 수 있잖아. 소유권의 처분 제한의 등기는 처분 제한의 등기는 어떻게 간다? 주등기로. 소유권 이외의 권리에 대한 처분 제한의 등기는 무엇이다? 부기 등기로 가더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4개 4개 썼죠? 이게 4개 4개만 있는 게 아니에요. 더 많이 있는 거야 이 안에는. 여기에 뭐 지상권 여기에 봐요. 지상권을 목적으로 한 저당권도 있을 거예요. 전세권을 목적으로 한 저당권도 있을 것이고 지상권 이전, 전세권 이전, 임차권 이전, 저당권 이전 여러 개 많이 쓸 수 있는 거잖아 이 안에다가. 이렇게 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우리가 아직 전체적인 등기법의 내용을 공부하지 않아도 기본적으로 주등기와 부기등기를 구별할 수 있다 이거예요. 맞아요? 그 다음에 이제 어디로 가는 거냐면은
이쪽으로 가는 거야, 이쪽으로. 먼저 주등기가 있고 부기등기가 있으면 먼저 소유권이냐 소유권이 아니냐를 가지고 주등기 부기등기로 구별하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 어디로 가? 변경, 경정, 말소, 멸실, 회복 순으로 우리가 주등기와 부기등기를 다시 한번 정리를 하는데 저쪽에 써 있어, 대략적으로. 자, 변경등기하고 경정등기는 제가 몇 가지로 나눠진다 그랬어요? 두 가지로 나눠진다 그랬죠. 하나는 뭐야? 표시란에 뭐야? 표시란에 변경등기하고 그 다음에 뭐야? 저쪽을 보시면 돼. 사항란에 변경등기로 나눠진다 그랬죠. 표시란에 변경등기 저쪽에 몇 개, 두 가지가 있었죠. 표시란의 등기는 사실등기죠. 의심할 필요 없이 얘네들은 뭐가 되는 거야? 주등기로 된단 말이야. 어? 근데 이 사항란의 변경등기는 몇 개로 나눠졌다? 요 사항란의 변경등기는 두 개로 나눠졌는데 하나는 무엇이었어요? 등기 무엇? 등기 명의인. 등기 명의인의 표시에 무슨 등기? 변경등기. 얘는 언제나 무슨 등기로만 한다? 부기등기로 한다 그랬잖아. 주소 바뀌면 아까 1에 주소가 화곡동인데 신월동으로 바뀌면 1-1로 간다 그랬잖아. 그게 이렇게 지운단 말이에요. 이 부기등기는 주등기하고 동일한 순위를 보유하기 위함이고 기존의 등기를 연장하는 차원에서 그럴 때 하는 게 바로 무엇이다? 부기등기더라 이겁니다. 근데 권리의 여기에 이제 사항란의 변경등기에는 등기 명의인의 표시의 변경이 있었고 그 다음에 또 무엇이 있었다? 권리에 무엇이 있었냐면 권리에 변경 이렇게 있으면서 제가 이렇게만 써놓고 이따 보자 그랬죠. 그죠? 얘는 가운데다 써는 이유는 뭘까? 얘는 가운데다 쓴 이유는 주등기도 되고 부기등기도 가능하기 때문에 이렇게 써놓은 거예요. 자, 이제 보세요. 여기서 이제 보죠. 여기서 이쪽에서 1번에 저당권 설정 A 채권액 1억. 얘 1억인데 채권액 1억인데 1억에서 얼마로? 2억으로 증액을 하려고 그래요. 손해보는 사람 있어 없어요? 이해관계인이라 이해관계인. 얘가 1억에서 2억으로 증액을 하게 되면 후순위권자 손해보겠죠. 형식적으로 어찌됐든 형식적으로는 손해를 볼 수 있잖아. 걔네들은 이해관계인이라고 하는데 이 그림상에서는 이해관계인 있어 없어? 없죠. 그럴 때는 이렇게 가는 거야. 부기등기로 가는 거야. 이렇게. 1번에 저당권을 무엇을 한다? 변경등기를 하는 거예요. 얼마로? 2억으로. 이렇게 하고 얘를 쏙 지워버려. 그럼 부기등기 순위는 무엇에 간다? 주등기 순위에 가는 거니까 얘는 채권의 2억인 거야. 이해 가시겠죠? 그런데 여기 2번에 누가 있더라? 전세권자가 있어. 뭐 전세금은 몰라도 돼요. 얘가 채권액 1억인데 2억으로 증액하면 얘 손해를 입을 것으로 우려되죠? 얘 이해관계인이라 그래. 얘가 이해관계인인데 얘가 승낙서를 써줘. 그래 2억으로 증액하라라고 써주면 이렇게 가고 안 돼! 그러면 어떻게 돼? 후순위로 밀리는 거야. 이렇게 후순위로 3번 해가지고 3번 해가지고 1번의 저당권을 변경하는데 채권액 얼마로? 2억으로 변경을 하되 1억은 그대로 내버려 두고 지우지 못해요. 얘는 이렇게. 그러니까는 1억 하고 전세금 주고 나머지 나중에 받는 거야. 이렇게 되면. 그래서 권리의 변경등기의 경우에는 등기상 이해관계인이 없을 때는 어떻게 가겠다? 부기등기로 가겠다 이거야. 아무런 손해가 보는 사람이 없으면 부기등기로 가고 근데 만약 이해관계인이 있다 하더라도 그의 승낙서를 첨부하면 그의 승낙서를 첨부를 하게 되면 어떻게 가고? 부기등기로 가고 그가 승낙을 해주지 않으면 승낙서를 써주지 않으면 어떻게 가겠다? 주등기로 가겠다. 간혹가다 문제에서 이런 문제가 있어요. 전세금을 증액하는데 이해관계인이 존재할 때 승낙서를 첨부하지 못하면 등기관이 각하한다. 틀린 거지. 후순위로만 가면 돼. 후순위로. 써줄 사람은 없겠죠? 물론 뭐
건물이 100억짜리인데 채권액이 1억이고 전세금이 1억인데 2억으로 증액해도 문제 안 되지 그 정도는. 근데 집이 2억인데 채권액이 1억이고 전세금이 1억인데 채권을 2억으로 증액하면 누가 해주겠냐고 그거를. 그렇잖아요. 이제 그런 개념이야. 있으면 승낙서, 없으면 그냥 부기로 가고. 왜? 아무도 없으니까. 이해 가시겠죠? 그리고 있으면 승낙서 써주면 주로 가 부기로 가고 안 써주면 후순위로 밀리더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기다 뭐만 붙이면 변경 대신에 경정 붙여도 똑같다 이거야. 그 다음에 변경, 경정, 직권으로 경정할 수 있다 그랬죠 아까. 등기관이 자기가 잘못하면 직권으로 경정할 수 있다 그랬는데 그건 나중에 나오겠지만 그것도 부기 등기로 가고요. 그럼 이제 변경, 경정 다음에 무슨 등기? 말소 등기. 말소 등기는 저쪽에 언제나 무슨 등기로만 가라? 주등기로 가라. 매실 등기는 어디에다 하는 것이다? 등기부 표지부에다 하는 거니까 무슨 등기로 간다? 주등기로 가는 것이다. 맞아요? 그 다음에 또 이제 무엇이냐면은 말소 회복 등기를 써놨어. 근데 보시면 말소 회복 등기 어디다 써놨어요? 가운데다 써놨잖아. 그 가운데다 쓴 이유는 주등기로도 가능하고 부기도 가능하기 때문에 전부를 회복할 때는 어떻게 이루어지고 주등기로 가고 일부를 회복할 때는 무엇으로 간다? 부기등기로 가더라 이겁니다. 자, 아까 여기까지만 일단 써놓고 전 시간에 규약상 공용 부분은 뭐만을 둔다 그랬어요? 표제부만 둔다 그랬죠. 아까 노인정 관리실은 표제부만 둔다 그랬잖아. 등기를 하거든요. 그 등기 어디 할까 당연히 표제부에다 하겠죠. 규약상 그러한 등기를 규약상 공용 부분인 취지 등기야. 그럼 규약상 공용 부분인 취지 등기는 등기부 갑구에다 할까 을구에다 할까요? 표제부에다 할까? 표제부에다 하겠죠. 규약상 공용 부분인 취지 등기 표제부에 하겠죠. 그 이유 불문하고 주등기 아니겠냐 이거지. 표제부에 하는 거는 무조건 주등기라 그랬잖아. 자, 권리질권은 소유권을 목적으로 하는 겁니까? 저당권을 목적으로 하는 거예요. 권리질권은 소유권을 목적으로 하는 거예요. 저당권이에요. 저당권부 질권이잖아. 그러니까 주등기로 해야 돼? 부기등기로 해야 돼? 부기등기로 하는 거야. 여기 저당권 이렇게 있잖아. 이렇게. 그럼 1 얼마? 1 해가지고 여기에 권리질권 이렇게 들어오는 거야. 소유권을 목적으로 하면 주. 소유권 이외의 권리를 목적으로 하면 부기. 그리고 꼬리에 특약 들어가는 거. 약정 들어가는 거. 얘네들은 이유 없이 전부 다 무엇이다? 부기등기. 환매 특약. 아까 부기등기로 한다 그랬잖아. 대항요건으로. 공유물 불분할 특약. 권리 소멸에 관한 약정. 얘네들은 전부 다 부기등기로 가는 거예요. 대충 이해 가시겠죠? 그리고 가등기는 봐봐요. 이제 아직 뭐 가등기의 개념은 나중에 다음 주에 나올 텐데 여기에 가등기를 할 수가 있어. 여기에도 뭐도 할 수 있다 이렇게 가등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가등기는 보통 어디다 쓰냐면은 가운데다 써. 왜냐면 가등기의 반대가 뭐예요? 종국등기야. 그래서 종국등기를 다른 말로 무엇이라고 하냐면 본등기라고도 해요. 에? 그러면 가등기는 갑구에다 할까 울구에다 할까요? 해당구에 할까요? 해당구에 하는 거야. 그럼 가등기를 주등기로 할까요? 부기등기로 할까요? 주 또는 부기. 결국은 가등기를 해당구에 할 것이냐 가등기를 주 또는 부기등기로 할 것이냐는 본등기를 어떻게 할 것이냐에 따라서 결정이 되는 거야. 그러면 본등기를 주등기로 하면 가등기도 주등기로, 본등기를 부기로 하면 가등기도 부기등기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지. 이렇게 보면 1번에 소유권 보존인데 2번에 소유권 이전이야. 소유권 이전 등기는 주등기죠. 그러면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을 보존하기 위한 가등기도 무엇이 된다? 주등기로 가는 거야. 이런 식으로. 그리고 1번에 전세권 설정 A가 있는데 1-1의 전세권 이전은 부기잖아요.
그러면 전세권 이전 등기 청구권을 보존하기 위한 가등기도 무엇이 된다? 부기가 되는 거야. 자, 지금 오늘 등기법 우리가 첫 번째 했단 말이에요. 근데도 불구하고 이 정도는 구별할 수 있지 않겠냐 이거지. 그렇지 않아요? 소유권을 목적이냐 소유권이 아니냐. 그리고 변경, 경정, 말소, 매실, 회복 대충은 했잖아. 그리고 멸실 등기는 어디에다 하는 것이다? 표지에 하는 거니까 주등기고. 말소 등기 언제나 주등기고. 변경 등기는 여기는 표지에 하는 거니까 언제나 주등기고. 얘는 언제나 부기고 주 또는 부기인데 얘가 가장 중요해요. 이런 게. 권리의 변경 등기를 주등기로 할 것이냐 부기 등기로 할 것이냐. 이해관계인이 없으면 그러니까 얘를 이렇게 자 이해관계인이 없으면 부기 있으면 승낙서 첨부하면 부기 승낙서 첨부하지 못하면 주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이걸 몇 장에서 배운다 이런 내용들 변경 경정 이런 것들을 4장에서 배운다 그랬죠. 그러면 얘네들 정리하면서 하나하나씩 또 뭐가 결정이 돼. 이런 거 세부적으로 하나씩 보면서 이 안에서 신청의 의무가 있느냐 없느냐도 구별할 것이고 이러한 등기를 주등기로 할 것이냐 부기등기로 할 것이냐 또 한 번씩 정리가 되면서 마지막에 정리가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우리가 아직 세부적으로 가지 않았지만 이 정도는 완벽하게 이해가 되진 않지만 아 이렇게 정리하면 되는구나. 그리고 나중에 이제 우리가 아까 직권등기 중요하다 그랬죠. 단독도 중요하거든요. 직권등기 정리할 때 이 순서대로 정리해요. 변경, 경정, 말소, 매실, 회복, 가등기 이런 식으로. 이 순서대로 직권등기도 이 순서대로 좀 정리를 한다. 그래서 등기법에서는 웬만한 거를 정리할 때는 순서에 의해서 정리를 하는 거야. 순서에 의해서. 그러면 자 이렇게 하다 보면 아까 사실등기에서는 신청의 의무가 있다 그랬잖아요. 여기에서도 신청의 의무가 있는 게 있지. 그죠? 요거 신청 의무 있나요? 있잖아. 표제비하는 거니까 1월이네. 건물은 50만 원이고. 그래서 굳이 여기서 이걸 하지 않아도 이쪽에서 사실등기 개념이 다시 한번 나오니까 또 정리가 되고 계속 중복되는 내용들이 상당히 많아요. 등기법 자체가. 그래서 오늘 가장 중요한 것은 지워져 있지만 표지부하고 갑구하고 을구를 한번 이해를 하셔야 된다. 그래서 어떻게 생겼는지 그놈이. 그래야 얘네들을 끄집어낼 수 있다라는 거지. 얘네들을 끄집어낼 수 있고 전분야 일분야도 알 수 있는 것이고. 이해 가시겠죠? 그래서 오늘 집에 가셔서 할 것은 뭐 등기 대상의 물건 이런 것들은 나중에도 되고 권리는 민법 공부할 때도 나와. 근데 등기부는 민법 공부할 때 안 나오잖아. 표지부 갖고 을구는 내용은 나올지라도 그것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은 나오지 않기 때문에 그걸 한 번씩 그려보시고 인터넷 검색해보면 등기부 예시 많이 나와 있으니까 복잡한 거 출력하지 마시고 건물 등기부 표지부하고 갑구 을구 그 다음에 토지 등기부 표지부만 하면 어차피 갑구 을구는 같으니까 그렇게 해서 이렇게 한번 그려도 보고 연습을 좀 하세요.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주에는 제 4장, 제 4편 효력에 따른 분류하면서 4절 효력에 따른 분류하고 다음 주에 다시 한번 등기부가 다시 한번 나옵니다. 등기부가. 왜? 제 2장이 등기의 기간 및 설비라 그랬잖아. 설비에 등기부가 있다 그랬죠. 다음 주에 다시 한번 나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